피디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피디님. 오랜만입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잘 못 지냈습니다. 왜요? 장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이제 네. 저희 기분도 장을 함께 따라가기 때문에 장 트러블 급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도 뭐 장은 좋지 않지만 즐겁게 지냈습니다. 왜냐면 제가 슬퍼한다고 장이 좋아지지 않으니까요. 그건 어땠어요? 그 KBW 이벤트 갔던 거는?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저 그런 이벤트 꼭 불러주세요. 제가 처음으로 이제 약간 크립토 업계에 대해서 좀 접할 수 있는 기회였잖아요. 새로운 시야가 생길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시장을 보더라도 진짜 굴러가는 거야? 이런 마음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고 그걸 위해서 사람들이 좀 커뮤니티를 좀 많이 즐기고 활성화를 한다는 게 너무 좀 재밌었어요. 좋아요? 시즈널리티라고 들어봤어요? 시즈널리티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1월부터 12월까지 통계를 잡아서 잘 오르는 구간이 있고 잘 오르지 못하는 구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약간 사이클 같은 거. 그쵸. 그런 계절성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했다가 네. 요즘에 다시 또 밈 코인들이 좀 핫한 게 여러 가지가 생기고 있어서 근황을 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계절성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 건데 이렇게 통계적으로 봤을 때 오르는 구간과 아까 내리는 구간이 있다고 했잖아요. 보통 언제 오를 것 같아요? 보통 봄에 왜 봄에 오를 것 같아요?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서 매매를 많이 하는 거예요. 뭐 일부 맞아요. 그리고 그럼 또 언제 안 좋을 것 같아요? 한 여름쯤? 어? 왜요? 여름이나 가을. 왜? 왜냐면 더위 먹어서 매매를 잘 안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돈을 쓸 때가 많은 거예요. 막 휴가 가고 이러니까. 그래서 약간 그런 심리적인 요인으로 알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아니요? 저 진짜 찍은 거예요. 진짜요? 네. 진짜 맞아요? 맞아요. 제일 안 좋은 구간이 보통 이제 5월부터 9월까지고요. 꽤 기네요. 좀 좋은 구간이 연초랑 연말 직전에 크리스마스 직전에 근데 그거는 약간 주식시장이랑 조금 비슷한 주식시장이랑 굉장히 비슷하고 네. 오히려 조금 더 이런 계절성의 영향을 더 받는 게 블록체인은 사실 위험 자산 중에서도 가장 위험 높은 자산에 속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위험이라는 말은 변동성이 크죠. 그러니까 다른 자산이 오를 때 더 많이 오르고 다른 자산이 떨어질 때 더 많이 떨어지는 변동폭이 큰 자산인데 이렇게 변동이 큰 자산일수록 뭐에 대한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요? 가능성? 이죠. 심리? 유동성. 유동성.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위험 자산에 더 투자를 많이 하게 되고 네. 시장에 돈이 적으면 적을수록 채권이라든지 이런 안전 자산을 뭐 금이라든지 택하게 되겠죠. 그러면 약간 단편적으로는 이제 네. 금리를 인하했으니까 조금 더 현금이 많이 풀릴 거 아니에요, 시장에. 그럼 그 유동성을 가지고 블록체인 시장도 훨씬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사람들이 사실 기대할 수 있고 네. 실제로 코로나 때 시장이 콱 빠졌다가 그때부터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네. 뭐 미국 시장도 그렇고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미타 알트코인들도 정말 천문학적으로 올랐는데 그게 이제 시장의 유동성을 급히 뿌렸기 때문에 그 돈이 이렇게 흘러 들어간 거죠. 그래서 사실 정부들은 돈을 풀었던 이유가 옛날에 2008년 때 리만 브라더스. 2008년 때 리만 사태 이후로 이제 돈을 빨리 풀지 않으면 시장의 침체기가 지속될 수 있고 이건 장기적으로 시장에 좋지 않다라는 교훈을 얻어서 2020년 코로나가 터졌을 때 조금 약간 오버한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코로나 병 자체에 대해서도 그렇고 네. 사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옛날엔 진짜 걸리면 뭐 죽을 것처럼 뭐 격리하고 막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고 실제로 뭐 건강에 안 좋은 노인분들은 조금 약간 위험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건 어떤 병이라도 동일하게 사실 일반 독감도 노인들 걸리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오버한 경향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유동성이 풀렸을 때 갑자기 시장이 상승하는 것을 경험을 했고 이제 그 경험치가 있는 상태에서 맞이하는 금리 인하란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감이 좀 있고 이미 그럼 반영됐을 수도 있는 거죠. 이미 반영되었다고 보기에는 시장이 안 좋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월부터 9월까지는 시장이 실제로 좋지 않아요. 네. 비트코인 시장도 실제로 좋지 않았고요. 근데 이제 10월이잖아요. 10월에는 보통 통계적으로 가장 많은 상승이 있었던 달이고 미 대선 한 달 남았죠. 미 대선도 보통은 이제 위험 자산의 상승에 동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이벤트고 또 이제 금리도 인하하고 중국 쪽에서도 이번에 금리 인하하고 경기 부양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호재가 많아요. 네 가지의 호재가 있는데 유일하게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경기 침체? 큰 맥락에서 큰 생각해요. 맥락에서 까요. 힌트. 힌트 미사일.
전쟁 가능성? 아니, 전쟁이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죠. 전쟁의 이제 장기화? 그쵸. 이제 미사일 뭐 180개 이스라엘 맞아가지고 이제 보복 안 하면 안 싸우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뭐 아시다시피 항상 보복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중동발 전쟁 그리고 항만 파업 이렇게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 파업이 사실 더 큰 이슈였는데 지금 전쟁 때문에 좀 덮이는 분위기고 그래서 미국은 지금 항만 파업 때문에 사람들 막 휴지 같은 거 사재기 안 돼요. 뭐 어쨌든 뭐 그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발 전쟁 우려가 이제 확산이 되면서 나스닥도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10월에 아까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통계적으로 10월 초부터 좋았던 게 아니라 첫 주에는 대부분 하락이 있었어요. 한 6에서 7% 정도 하락이 있었고 그 이후부터 이제 30%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서 올해는 사실 이게 통계가 전에 그랬다고 올해 꼭 이러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냥 통계적으로 그랬다 이러는 거지. 어떻게 보면 약간 사주랑도 비슷한 건데 하지만 올해는 너무 잘 들어맞았기 때문에 10월에 기대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4가지 호재가 너무 박자가 잘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좀 베팅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한 달이 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뭘까요? 아까 제가 여쭤봤잖아요. 언제가 제일 안 좋을 것 같냐고. 네. 근데 이제 여름이라고 했는데 금융시장의 특성을 이해해야 되는 게 펀드 매니저들은 이제 보통 북이라는 걸 받아요. 네. 그래서 그 북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회사가 1조의 운용 자산이 있어요. 보통 이걸 AUM이라고 하죠. Assets Under Management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각각 펀드 매니저들한테 나누어 주잖아요. 전문가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국내 주식 전문가, 해외 주식 전문가 이렇게 해서 다 나눠서 뿌려주는데 총 자산에서 자기가 운용할 수 있는 자산을 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건 내 북이다. 이건 100억짜리 북이다 하면 네. 그 100억은 온전하게 그 매니저가 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북 오프닝이 있고 북 클로징이 있는데 그 시즈널리티가 그냥 뭐 더워서 막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통계적으로 이유가 있는 게 여름 휴가를 다들 가잖아요. 네. 사실 한국에서는 여름 휴가라는 개념이 이렇게 크게 자리 잡혀 있지 않은데 미국 같은 경우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여름 휴가가 엄청 길죠. 길고 또 확실히 어딜 네. 가요. 막 카리브해를 간다든지 이태리를 간다든지 뭐 좀 예를 들어서 유럽 사람들은 미국으로 가고 미국 사람들은 유럽으로 가고 이렇게 좀 멀리 가서 휴양을 좀 오래 합니다. 네. 그 약간 삶의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 그쵸. 한국에서는 제주도 한 달 살기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들에겐 그게 일상인 거예요. 여름마다 어디 가서 물론 이건 이제 돈 많은 사람들 얘기고 이제 보통 금융에 있고 이제 뭐 매니저고 하면 돈 많이 버니까 그렇게 가서 살다 오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실제로 북을 운용을 안 합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 연초에 또 좋은 게 운용을 하게 되면 세금 같은 것도 다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북을 연말에 클로징 하면서 세금을 위해서 포지션을 익절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연초가 돼서 새로운 그 레코드를 쌓아야 되니까 그럼 주식을 새로 포지션을 잡아야겠죠. 네. 그 과정에서 또 시장이 또 오르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약간 그런 사이클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이거 쉽게 생각하면 그냥 뭐 여름에 에어컨 많이 팔리고 겨울에 히터 많이 팔리는 게 계절 상품. 계절 상품이니까. 근데 이 금융 시장에도 특정한 계절이 있고 다 같이 쉬고 다 같이 시장에 돌아오고 다 같이 절세를 해야 되고 이런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나타나는 것이고 이런 위험 자산에 쏠리는 돈이 이제는 비단 주식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 같은 것도 많이 기관화가 되어서 그런 금융기관들이 많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같이 움직인다. 나스닥이 빠지면 비트코인도 같이 빠지는 경향이 비교적 높아졌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되게 재밌네요. 근데 금융에 대해서 좀 이해가 있어야지 확실히 좀 더 크립토를 이해하기가 수월한 것 같아요. 비슷하죠. 사실 비슷한데 이제 유일하게 다른 점은 재화가 한정적이다. 2100만 개 있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탈금융화. 탈금융화 하면은 이제 뭐 원신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인지 뭐 그래서 어떤 정부의 기관의 간섭을 받지 않고 그 자체로 이제 프로토콜 자체로 운용되는 그게 차이점이고 또 하나의 차이점은 뭐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려왔지만 이게 금융 후진국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금융 후진국들은 정부가 굉장히 부패해 있기 때문에 자신의 화폐를 믿지 않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 달러로 거래를 하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이나 뭐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게 근본적으로 금융이 좀 불안정한 나라들한테 굉장한 도움이 될 수 있다. 안정화를 할 수 있는 도움이 크게 될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도 그 자체 화폐가 너무 널뛰기가 심해서 실제로 그 거리에서 암상인들이 있어요. 외화 이렇게 환치기 해주는 그 사람들이 달러를 더 높게 쳐줍니다. 정부보다. 그래서 정부 은행에 가서 거래를 안 해요, 사람들이. 그럼 이게 더 악화가 되겠죠. 이제 세수도 못 걷어들이고 이제 정확 외환 보유고 이런 거 판단도 잘 안 되고 여러 방면에서 좀 완화해 줄 수 있고 특히나 이제 접근성.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에 돈이 얼마나 많이 있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미국 부동산을 사려고 하면 그 과정이 좀 복잡해요. 여기서 비이클을 세워야 되고 거기에 뭐 외국인이 거기 투자하려면 따라야 하는 법적인 절차들도 다 있을 거고 그런 거 사람들 이렇게 붙어서 코스트가 점점 늘어나는데 다이렉트로 내가 한국에 있는 사람한테
크립토를 받고 구조화 상품으로 만들어서 토큰화해서 판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빌딩에 월세 5% 나와서 뭐 1년에 5억씩 나온다. 그러면 그냥 그거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다시 꽂아줘서 이 사람은 여기서 받아서 뭐 업비트, 빗썸, 코인원 이런 데 가서 다시 환전해서 자기가 쓰면 되는 거고 이런 게 가능해진다. 이런 차이가 있다. 하지만 금융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으면 확실히 이해가 편하죠. 왜냐면 사실 다 똑같은 거예요. 사실 돈이라는 게 기능 자체가 medium exchange, 그러니까 교환의 가치를 그냥 증명하는 숫자로 표현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결국 대출해주고 결국 뭐 돈 노름하는 사람한테 돈 빌려주고 이 사람한테 이자 따먹고 뭐 지금 당장 돈을 못 갚는데 뭐 2달 뒤에 월급 들어오는 사람한테 돈 빌려줘가지고 이자 받고 약간 다 똑같은 돈 노름인데 그냥 구조가 이거는 그냥 블록체인으로 되었을 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